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히고 뒷목이 뻐근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직시해야 할 잔인한 진실입니다. 바로 내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는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 착한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아주 무섭고도 정교한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수동공격성 인격장애입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폭군보다 이들이 수만 배는 더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조차 이들의 덫에 걸려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자존감을 갉아먹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잔인한 심리 기전과 그들의 가면을 박살내는 법을 20분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얼큰하게 생각 정리 한번 시작해보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직장 동료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죠. 아유,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걱정 마. 이렇게 말하며 따뜻하게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과 엮이기만 하면 일이 자꾸 꼬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놓고 마감 직전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겨우 연락이 닿으면 미안해. 내가 분명히 메일을 보낸 줄 알았는데 임시 저장함에 있었네? 라며 해맑게 웃습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나중에 가서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라며 은근슬쩍 당신을 예민하고 기억력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화를 내자니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참자니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상황.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바로 수동공격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왜 대놓고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건 이들이 본질적으로 매우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깊이 분석해보면 이들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정당한 욕구나 분노를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심하게 처벌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곧 죽음이나 버림받음이라는 공포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분노를 안으로 숨기는 법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분노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어디론가 반드시 분출되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그 썩은 분노를 착함이라는 가증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서 상대방을 서서히 미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배출합니다. 즉, 상대방이 참다 못해 화를 내게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공격성을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네가 화를 내는 걸 보니 역시 네가 나쁜 사람이고 나는 불쌍한 피해자야 라는 구도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첫 번째 수법은 바로 잊어버리기와 지연시키기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업무나 부탁을 했을 때 이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싫다는 표현을 할 용기가 없으니까요. 대신 알겠어라고 말한 뒤 행동으로 거부합니다. 마감 기한이 다 되어서야 어머, 내가 그걸 깜빡했네? 어떡하지? 라고 말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며 잠수 타버립니다. 당신이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무섭게 정색을 해? 나 지금 너무 상처받았어. 이 한마디의 상황은 180도 역전됩니다. 당신은 졸지에 실수한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성격 파탄 괴물이 되고 그 사람은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가련한 희생자가 되는 거죠. 이들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페이스를 흔들고 당신을 무력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더 지능적이고 비열합니다. 바로 칭찬을 가장한 비수꽃기입니다. 은근히 자존감을 갉아먹는 이 수법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우와, 이번에 승진했다며? 진짜 축하해. 너처럼 운 좋은 애도 정말 드물 거야. 들으셨나요? 축하한다는 말 뒤에 너는 실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올라간 거다 라는 독서를 숨겨둔 겁니다. 옷을 새로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그 옷 정말 화려하다. 너니까 소화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못 입을 텐데 대단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묘하게 나쁜데 그 자리에서 따지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칭찬의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이런 미세한 공격들이 매일같이 쌓이면 당신의 자존감은 어느새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집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길을 빨아먹고 은근슬쩍 깎아내리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고의적인 무능함입니다. 이들은 하기 싫은 일을 맡게 되면 대놓고 못하겠다고 하는 대신 아주 엉망진창으로 해놓습니다. 중요한 문서에 오타를 가득 채워 넣거나 시킨 일과는 전혀 딴판인 결과물을 가져오죠. 결국 당신은 속이 터져서 비켜 그냥 내가 할게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들이 노린 정확한 목표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상대방이 다시는 자신에게 일을 시키지 않게 만드는 전략이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나는 잘해 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믿고 뺏어갔어라며 본인을 무시당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더욱 무서운 건 이들이 타깃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주로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자신의 수동 공격이 먹히니까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에게 이런 짓을 했다가는 바로 욕을 먹을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이해해 주려는 선한 사람 곁에 딱 붙어서 기생합니다. 당신이 착할수록,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길수록 그들의 공격은 더 대담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의 가면을 하나하나 더 깊게 벗겨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수동 공격성 인격들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대화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침묵요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일십이나 단답형 대화, 혹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언가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들은 갑자기 입을 닫습니다. 아니면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나중에 이야기해 라고 상황을 회피하죠.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답답함에 몸서리치며 먼저 사과하게 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그들이 쥐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침묵을 무기로 당신을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제3자를 이용하는 데 천재적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당신의 평판을 깎아먹습니다. 직접적으로 험담을 하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하수니까요. 대신 걱정하는 척을 합니다. 영희 씨, 요즘 무슨 일 있나 봐요. 업무 실수가 잦아져서 제가 다 걱정되네요. 원래는 참 똑똑한 분인데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영희가 요즘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위선자들은 이렇게 타인의 손을 빌려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따지면 나는 정말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라며 또다시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이런 빌런들을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 대부분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화를 내며 폭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봐봐.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라며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더 잘해주면 이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며 참고 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최악 중에 최악인 선택입니다. 이들에게 호의는 권리이고 인내심은 만만한 먹잇감의 증거일 뿐입니다. 참아주면 참아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공격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일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지긋지긋한 위선자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능적으로 이들을 제압하고 내 삶에서 몰아내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지각을 하거나 실수를 연발할 때 절대로 그 의도에 말려들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무표정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들이 미안, 깜빡했어라고 할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웃어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마세요. 어쩔 수 없지라고 담담하게 넘기되
그에 따른 결과와 대가를 명확히 치르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사실 관계만 놓고 조목조목 따지며 그들의 행동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데이터로 들이미세요. 그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자신의 연극이 관객인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지 못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과 공유의 습관화입니다. 수동 공격적인 사람들은 주로 단둘이 있을 때나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 약속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업무 지시, 모든 약속, 모든 부탁은 반드시 메신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기록을 확인시키세요. 지난번에 메일로 확인해 주셨던 내용이랑 다르네요. 여기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차분하게 팩트를 제시하세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자신의 비겁한 공격성이 객관적인 증거로 만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착한 가면이 강제로 벗겨지는 순간 그들은 쥐구멍을 찾게 되고 당신을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경계 설정과 단호한 거절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경계를 슬쩍슬쩍 침범하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간을 봅니다. 처음 선을 넘었을 때 바로 지적해야 합니다. 칭찬을 가장한 비꼬기를 한다면 웃으면서 그 말의 의도가 뭐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당황하며 아니 그냥 칭찬이지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런데 나는 좀 기분이 상하네. 다음부턴 그런 표현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짧고 굵게 쐐기를 박으세요.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불편함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심화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개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당신을 비난할 때 안개처럼 흐릿하게 대응하며 공격을 흘려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너는 참 성격이 급해서 문제야 라고 수동 공격을 한다면 맞서 싸우지 말고 내가 좀 급한 편이지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길 바랐는데 당신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리니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논쟁의 에너지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또한 이들과의 대화에서는 주어를 나로 바꾸는 아이메시지 대화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 왜 약속 안 지켜? 라고 하면 그들은 즉시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대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매우 곤란한 기분이야 라 당신의 상태만 전달하세요. 상대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의